자기소개서로 자수성가하기 1번 문항 이제 강의 5-2번째 강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1번째 강의 성공 사례편에 이어서 이제 실패 사례편을 바라볼 텐데요. 사실 1번 문항에 대해서 주의할 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뻔한 소재 쓰지 마라. 오케이? 학습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공부 방법식의 나열 그런 것들 쓰지 말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배우고 느낀 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배우고 느낀 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학습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작성을 해라라고 했죠. 그쵸? 오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단순하게 뭐 문제풀이 공부 방법 난 성적 얼마큼 올랐어요 뭐 이런 것들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그쵸?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토대로 봤을 때 야 실패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왜 이게 잘못되었고, 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말로써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서, 아, 나는 이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혹시나 내가 선생님이 말한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고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그냥 동시에 연거퍼 그냥 뭐 장난 삼아서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거 보면서 잘 참고해 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수학은 제게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그쵸?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대충 프로그래밍하는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학기 말 고직에 서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되면서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냥 일기 쓰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그쵸? 전혀 지금 그리 매력적으로 안 다가와요. 처음에 어려운 걸 투성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자 투성이었습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그쵸? 포기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친구에게 물어보며 또 아는 것은 친구에게 알려주며 공부하겠습니다. 자 엑스표 치세요. 왜? 자 생각해봐. 이런 걸 누구나 다 못 쓸까? 아니 당연히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건 친구에게 물어보면서 그쵸? 아는 거 알려주면서 공부했겠죠. 이게 자기소개에서 쓸 내용이에요? 아니죠. 아예 수학 자체에 대한 그래 수학에 대해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수학에 대해 쓰는 건 상관없는데 아예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건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말했던 어떤 거예요? 뻔한 내용 쓰지 말라. 너무 뻔한 내용이죠. 스터디 그룹 알파와 델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질의응답 위주라는 스터디 그룹 너무 뻔하게 봤죠. 그쵸? 오케이? 이런 것도 누가 못 만들고 누가 못해요. 그쵸? 오케이? 너무 뻔한 내용이죠. 오케이? 하지만 스터디 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좀처럼 향상되지 못했고 수학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문제 설명을 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 저는 문제풀이에 도전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나왔죠. 문제풀이에 도전해 본데 자신의 이해가 바탕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풀이 이전에 자 그러면 이전은 문제풀이 안 했나요? 문제풀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쵸? 어? 차라리 이런 게 더 나았죠. 왜? 수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수학에 대해서 그냥 문제풀이 했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 가장 어려웠는데 하지만 교직에 서야 되는 꿈을 가졌기에 수학도 잘해야 될 게 놓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통계 과목이었다. 통계 과목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뭔가를 해서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쉽게 더 통계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겠죠. 오히려 더. 아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 했고 무슨 스터디를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알겠죠? 즉 다시 말해서 수학에 대해서 수학 자체도 몰라서 문제풀이 했다. 이것보다도 수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몰랐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구체적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익힌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했을 때 성취감이 수학에 대한 도전 정신을 끌어올렸고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이 없다라는 말처럼 스스로 방법을 찾아 도전하지 않았다면 제게 있어 수학은 항상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 설명하며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자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겠네. 이 학생 글을 직석으로 해서 수정해 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지만 나는 가르치는 걸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친구들을 붙잡고 아니면 혼자서 계속 가르치는 연습을 했다 이거지. 처음엔 내용이 이해가 안 갔지만 하지만 가르치는 것들 가르치고 애들의 도움을 받고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수학에 대해서도 뭔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잘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되게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으며 그 결과 뭔가 정말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재능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다. 선생님 직석에서 수정을 했죠. 그쵸?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더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색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더 확실해요? 그렇죠. 후자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게 더 오히려 더 훨씬 더 변별력 있고 훨씬 더 스토리가 있고 훨씬 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봅시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학습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교내 모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또한 배움에 있어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며 함께 나아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자체에 대해 느낀 점을 쓰는 건 좋아요. 좋다 이거야. 하지만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 이거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죠. 그쵸? 그런데 어쨌든 사실 전반적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문단에 그런 느낀 점을 쓰는 것 자체는 좋았어요. 하지만 수학과 교사와 이런 배운 거 느낀 점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수학, 문제풀이, 멘토멘티 너무 뻔한 레퍼토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매력을 안 느껴요. 사실. 오케이?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1번 문제는 입학사정관이 보는 즉 시험관이 보는 채점관이 보는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서 매력을 안 느끼게 되면 솔직히 도미노 효과로 인해서 다른 문제 자체도 굳이 이 학생에게 매력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잘 써서 잘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이제 1번 문항까지 봤는데 여러분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잘 조합해 보시고 이걸 통해서 혹시나 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잘한 부분은 무엇이고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첨삭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전화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해드리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1번 문항에 대해서 첨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